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갱년기에 좋은 염증을 억제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특이한 기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기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감마리놀렌산이 뭔가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쓰임새가 많은 독특한 기름이에요. 일단 제가 이 기름을 처음 알게 된 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처음 접하게 됐었거든요. 이 기름이 달맞이꽃 종자유예요. 달맞이꽃이라고 하는 그 들에 나가면 흔한 꽃이 있는데요. 그 씨앗에서 짠 기름이래요. 근데 지금은 달맞이꽃 종자유보다는 보라지유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 성분의 이름이 감마리놀렌산이에요. 산 하니까 뭐 이렇게 신맛이 나는 가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게 기름이거든요. 씨앗의 기름. 무색, 무미, 무취예요. 아무 색깔이 없고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아무 냄새도 없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름인데요. 이게 화학적으로 구조를 따지면 오메가6에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가 좋다는 거 알잖아요. 오메가3는 생선기름 아니면 뭐 들기름에 들어있는 그 몸에 좋은 염증을 없애는 기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오메가6는 뭐 몸에 많이 쌓이면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오메가6 기름 중에서 정반대로 오히려 염증을 억제하는 특이한 기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감마리놀렌산이에요. 이 감마리놀렌산 제 진약산몰에 보면 이런 포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기름이 제가 아까 아토피를 말씀드렸는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집중력을 높여주는 독특한 작용이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이 짜증이 많고 약간 산만해요. 산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가려워서 산만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써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좀 얌전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감마리놀렌산이 에포감인가 그런 이름으로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에포감이라고 하는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그 약의 그 감마리놀렌산 함량이요. 이 건식보다 훨씬 낮아요. 참 역설이에요. 이게 오메가3도 왜 의사가 처방하는 오메가3보다 차라리 RTG라고 표지가 붙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메가3가 더 질이 좋거든요. 이 감마리놀렌산도 에포감이라고 하는 처방약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이 건식으로 나와 있는 게 함량이 더 높아요. 이 건식으로 나와 있는 것의 함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 거 이거는요. 총 캡슐 용량이 겉에 보면 1203ml, 1200ml짜리 캡슐인데요.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딱 그 감마리놀렌산 성분은 주로 이렇게 옆구리에 적혀 있거든요. 옆구리에 보면 감마리놀렌산 240ml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0ml 들어있는 감마리놀렌산이 가장 순도가 높은 감마리놀렌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00ml 중에서 240ml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원한 기름이 그 목표 기름이 아니라 다른 부산물의 기름인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먹어요. 그게 뭐 해가 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 감마리놀렌산 240ml의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요, 제가 아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먹으면 애들이 아토피도 좀 좋아지지만 얌전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갱년기 여성이 먹으면 짜증이 덜 나요. 그래서 그 갱년기에 좋은 값비싼 그 건강기능식품 수십만 원 하는 건강기능식품 뭐가 안에 들었나 자세히 보면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마리놀렌산이 신경계통에 도움이 되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토피에 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몸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겉에 보기에 피부가 촉촉해진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 얼굴이 약간 인위적이지 않은 본래 자기 몸에서 나는 그 물광 피부 알잖아요. 윤기가 있는 그런 피부가 된다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위벽을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장병에 써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겉에만 촉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벽의 방어 기제를 높여서, 방어 인자를 높여서 위산이 분비가 돼도 그 산의 위벽이 손상되지 않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장병 치료에 쓸 때요, 깨물어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안에 알약으로 이렇게 오메가3처럼 생겼거든요. 오메가3는 우리가 깨물면 제 제품은 냄새가 별로 없고 먹을만한 오메가3이긴 한데요. 보통 오메가3 깨물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입안에 비린내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메가3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깨물어서 먹었을 때 먹을만해요. 그래서 알약을 못 먹는 어린 아이들,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이거 깨물어서 먹으라고, 아니면 짜가지고 어디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음료에 섞어도 되고요. 뭐 다른 거에 섞어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아무 맛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 아이들이 마음도 편안해지는데 피부도 촉촉해져서 아토피기가 있는 아이들 치료도 될 수 있다. 그런 거 되고요. 남성들도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 갱년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왜 특히 어린 아이들 과동증 있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남자 아이들 학습 증진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 아이들만이겠냐고요. 남자 성인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위장병이 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위장병이 있다, 이 감마리놀렌산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또 남자들도 피부 거칠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피부병에 쓸 수 있어요. 갱년기 증상에 쓸 수 있어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근데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비율이 좋거든요. 결국 감마리놀렌산도 오메가6 기름이잖아요. 크게 보았을 때는 우리가 보통 오메가6랑 오메가3가 우리 체내에서 뭐 한 4대1 정도의 비율이면 좋다고 하거든요. 오메가3가 1이고 감마리놀렌산 같은 오메가6가 4예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기름이 오메가6니까 오메가6가 4, 이렇게 오메가3가 1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냥 먹을 때 저는 거의 1대1로 먹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먹는 기름이 거의 다 오메가6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먹는 그 식생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우리가 오메가6 기름을 먹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메가6 기름이요. 그래서 음식마다 다 기름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사실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름 맛이더라고요. 고기도 기름 하나도 없는 살코기인데요. 그거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기름이거든요. 그게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의지적으로 일부러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메가3 RTG로 되어 있는 오메가3 한 알에 한 1000ml 정도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오메가3 실제로 우리가 쓰는 DHA, EPA 함량은 한 70% 이상 되는 걸로, 그런 걸로 하루에 한 알 내지 뭐 2알 정도 먹으면 좋고요. 얘도 한 알 내지 2알 먹어요. 같이 먹었을 때 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향상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또 뇌 영양제잖아요.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오메가3 자체가 또 뇌 영양제이기 때문에 오메가3랑 감마리놀렌산이 서로 잘 어울리는 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름 소화를 돕는 기름이 또 있잖아요. 그게 레시틴이라고 하는 기름이에요. 제 제품으로는 이렇게 과립형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어요. 그 자체가 레시틴이라고 하는 기름이 이제 콩에서 뽑아낸 인지질이라고 하는 그 기름인데요. 그게 또 세포막의 성분이고, 또 우리 몸 속에 기름독을 제거하는, 기름 떼는 기름 퇴치자기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런 거 수치 안 좋은 사람들 그거를 좋게 개선하는데 레시틴이 또 1등으로 꼽힐 수 있는 기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감마리놀렌산이나 오메가3도 이런
이렇게 콜레스테롤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건식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묶어서 기름 3종 세트라고 해요.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런 거를 레시틴을 오메가3랑 감마리놀렌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그 레시틴이 기름을 소화가 잘 되게 이렇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게 기름 퇴치제거든요. 흔히 왜 여성들 아이 낳고 나서 그 유방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몸살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저지요, 여러분. 유즙이잖아요. 그 젖이 그 속에 굉장히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유방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젖 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이 유관 속에 끼인 거예요. 기름이 껴가지고 그것이 염증을 일으킨 건데요. 이런 전몸살을 치료하는 약으로 레시틴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레시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레시틴을 먹으니까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미각,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우리 몸의 말초적인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향상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 레시틴을 추가적으로 먹으면 이런 오메가3의 소화 흡수율을 올려줄 수 있고 또 기름 3종 세트를 같이 먹었을 때 서로 이게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기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양이 너무 많지 않나? 돈도 많이 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기름 3종 세트를 다 먹으면 각각의 기름의 용량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2알, 오메가3도 2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레시틴까지 먹으면 다 하나씩만 먹어도 돼요. 감마리놀렌산 하나, 오메가3 하나, 레시틴 하나. 레시틴은 가끔 제가 하루에 2스푼 먹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먹어보시고 자기 몸에 맞는 용량을 하나인지 2개인지 이런 거 정도 테스트 해보시면 느낌 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레시틴 자체가 또 세포막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레시틴을 위장병 약으로 쓰기도 해요. 이런 하여튼 좋은 건강기능식품만 잘 활용을 해도 웬만한 거 병원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마리놀렌산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특히 또 제가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감마리놀렌산은 뇌용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질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게 속옷에 아래가 쓸려가지고 이게 아파서 염증이 생기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바르는 여성 호르몬을 이제 처방하기도 해요. 근데 여성 호르몬을 바른다라는 거, 그것밖에 없으면 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이 감마리놀렌산을 먹고 바를 수 있어요.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두 방울씩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질건조증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에요. 아토피에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런 기름으로도 제가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약사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좋은 편이세요? 학생일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우리가 참 나는 집중력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아쉽잖아요. 좀 더 집중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또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가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집중력을 운운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 또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이 들면 점점 기억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집중력도 집중력인데 문제는 또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기억력, 저는 다 기억했던 것을 요즘에는 그냥 다 자꾸 잊어버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력 내지는 뇌 영양제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뇌 이야기죠. 말하자면 뇌 기능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49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나이, 그 월에 아버지가 49세 되던 3월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 나이 49세 되던 3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크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나는 아버지 목까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를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약사가 되기 훨씬 전에, 그리고 약사가 되면서 이제 제가 약국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어떤 임상적인 지식이 저한테 쌓인 거잖아요. 이런 게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언제나 생각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래서 돌아가신 거였겠구나. 왜냐하면 병원에서 특별히 병명을 진단받고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망가진 것이 제 생각에는 알코올성 치매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뇌 질환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급속하게 이렇게 위축이 돼요. 특히 이제 술이 탈수 작용이 있거든요. 탈수. 물을 빼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본래 물이 70%라고 그냥 어림잡아서 이야기 하잖아요. 이 물이 너무 많아도 그렇지만 딱 적정하게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곳에, 그리고 또 이 물이 순환이 돼야 돼요. 물도 순환하거든요. 피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뇌에 또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뇌가 기름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뇌가 또 기름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같은 거 먹으면 뇌 기능이 그냥 1차적으로 손상되거든요. 하여튼 뇌는 굉장히 예민한 우리 몸의 신경 조직이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그게 술이 우리 몸에 물을 빼내면서 뇌가 쪼그라든대요. 쪼그라든다는 말 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를 쇼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그 담배 과게 뭐 끔찍한 이런 사진들 막 부착해 놓고 담배 맛 떨어지게 해놨잖아요. 조금이라도 담배 덜 피우시라고. 근데 이 술과 뇌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뇌가 쪼그라든다? 술을 마시면 뇌가 탈수로 인해서 쪼그라든다. 이거는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의학적인 표현 못지않게 우리들을 술에서 좀, 술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술맛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뇌가 어떻게 되었을까. 마음이 제가 좀 슬펐어요, 조금. 뭐냐면 우리 뇌가 이렇게 물 같은 데 둥둥 떠 있거든요. 그게 뇌 척수액이래요. 액체에 떠 있는데요.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왜 한밤중에 술 마신 사람들이 목이 타가지고 머리맡에 주전자에 물 갖다 놓고 이렇게 붓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 저 어릴 때는 그런 드라마 장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제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거 봤을 때도 제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속에 필요한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 뇌 척수액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빠지면서 뇌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크게 위축이 되면서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무려 세상에 40일이 걸린대요. 정말일까? 아니, 40일이 아니라 사람들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뭐 몇 번 술을 마셨다고 해서 우리 뇌가 쉽게 망가지지는 않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불가역적으로, 무슨 말이냐? 돌이킬 수 없게 뇌가 손상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젊은 학생들도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셔요. 남자고 여자고 남학생 여학생 어우러져서 술을 참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이 술을 자꾸 마시면 뇌 중추신경이 뭐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뇌가 쪼그라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신경 작용 자체가 교란이 와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뇌 기능을 억제시키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억제 중추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절제 중추를 억제해요. 우리가 왜 정신이 이렇게 멀쩡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화가 나도 참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절제를 하는 건데,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절제하는 이 억제 중추를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경우, 막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다 하고 뭐 취중망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단지 거기 술 취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알코올을 쓰게 되면, 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렇게 뇌 기능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좀 제가 뇌 기능이 망가지는 서글픈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여러분, 뇌가 좋아지는 영양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뇌가 좋아지는 습관도 있어요. 우리 몸의 뇌는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의 거의 뭐 30%인가 40%를 쓴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로 맞는 연구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높은 비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뇌는 그래서 또 가장 예민하기도 하고 산소도 엄청 많이 먹고요. 그래서 혈전, 뭐, 피딱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뇌에 그 미세혈관이 잘 막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소나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두통도 잘 생기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토탈해서 제가 이제 뇌가 좋아지는 영양제를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진약사가 가장 강조하는 비타민 여러분 뭐예요? 가장 강조하는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 비타민 B, 제 이름,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 진정주로 된 비타민 B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두 종류 다 비타민 B100이거든요. 비타민 B 얘기만 가지고도 한 1시간, 2시간 이상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이 상당히 깊고 오묘하고 재밌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뭐 길이상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제 유튜브 영상마다 이제 조금씩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좀 새로운 이야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타민 B 영양제를 사가지고는요, 아니 여기 B가 안 들어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B가 1번부터 12번까지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고 그 실제 1번부터 12번까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이름이 너무 낯서니까 이게 뭐야, 비타민 B는 안 들어있고 이상한 것만 들어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B1번은 치아민, 2번은 리보플라빈, 3번은 나이아신,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5번은 판토텐산 칼슘, 6번은 피리독신, 뭐 7번은 잘 부르지는 않지만 비오틴이 7번이고요. 비오틴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 영양제로 통하잖아요. 비오틴 있고, 그 다음에 뭐 9번은 엽산, 우리가 폴산이라고도 얘기하는 기형아 예방하는 그 성분이 거기 들어있고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시아노코발라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중간에 이제 없는 번호들도 있는데 대체로 주로 많이 쓰는 게 요 종류고요. 요 종류를 묶어가지고 비타민 B라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B는 B군 내지는 B 콤플렉스라고 말해요. 제가 B100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번호 매겨져 있는 그 이름이 있는 그 비타민이요, 거의 다 각각이 100단위 이상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호가 100이 아니라 함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100이요, 1번부터 12번까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을 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면역 기능, 에너지 대사, 뭐 생명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별명이, 비타민 B의 별명이 신경 비타민이거든요. 신경 하면 여러분 뭐가 신경작용이에요? 정신작용이 신경작용이죠. 우리가 신경질나 이러면 뭐예요? 신경증이잖아요. 신경질나, 그것도 신경작용이에요. 신경질 났다라는 얘기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짜증이나 화가 나는 이 감정 영역이 신경작용인 거예요. 근데 이 신경작용에 비타민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뇌 기능은 기억력, 집중력 이런 거잖아요. 기억력, 집중력 이게 전부 신경작용이에요.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같은 뇌 기능을 얘기할 때 비타민 B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타민 B를 반드시 복용하셔야 되는데, 비타민 B가 뭐 음식 잘 먹으면 되지 않나 하는데, 현대인들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요, 좀 잘 먹기는 하지만 여러분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느낌 드세요? 고루고루 잘 안 먹잖아요. 어른들은 애들이 고루고루 안 먹는다고 하는데 어른들도 사실 고루고루 못 먹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1년에 몇십 킬로그램의 설탕을 먹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설탕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김치, 간장, 게장, 고추장 이런 것도 다 설탕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은 다 설탕 들어가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 음료 이런 게 전부 다 안에 설탕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주스 같은 거 100% 무가당 주스인데요. 그거 사실 다 설탕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면 이 설탕으로 엄청 기울어진 그런 이상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비타민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 설탕이나 어떤 당분,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쓰이게끔 하는데도 전부 비타민 B가 필요한데요. 자연 상태의 그대로의 음식을 우리가 잘 먹지를 못하고 또 현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뭐 지방과 이런 당분 이런 거를 먹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칼로리가 있는 식사를 제대로 그 칼로리를 몸속에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면 비타민 B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뇌를 좋게 하는 영양제, 누가 저한테 약사님 우리 애 공부 잘해야 되는데 뇌에 좋은 영양제, 머리 좋아지는 영양제 있어요 하면은 제가 그 싸디싼 비타민 B를 얘기를 해요. 싸디싼 비타민 B. 제 진작선물에 비타민 B가 무척 싸거든요. 제가 싸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은 평생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비쌀 이유가 없어요. 어떤 뭐 독일제 무슨 비타민 또 어디 무슨 비타민 이런 거 비싼 거 막 사람들이 저한테 다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런 게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사활을 걸고 그걸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하지만 다행이지 않아요? 그렇게 무슨 활성 비타민인 것도 필요 없고요. 천연 비타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천연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연을 알약 이런 태블릿으로 만들 수가 없고요. 천연 형태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 비타민 자체가 가지는 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실험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든 합성된 비타민이 오히려 우리 몸에 훨씬 더 순수 비타민이라 독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 B는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 물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날 먹은 비타민은 그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남은 거는. 그래서 전혀 몸 안에 쌓일 이유가 없고 독성이 없어요. 이게 이제 비타민 B 요거 하나를 제가 100짜리 이거를 권해서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뭐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폴산 따로 사서 먹을 필요가 없고요. 손발톱 영양제, 머리카락 영양제, 피부 영양제로 비오틴이라는 거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무슨 마늘 주사 이런 거 맞으시는데요. 마늘 주사 성분이 비타민 B예요. 특히 1번이거든요. 이게 그냥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알씩 많게는 아침, 점심에서 2번 먹는 게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고요. 이게 뇌를 좋게 하는, 신경을 깨게 만드는, 가장 건강하게 신경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1번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 좋게 만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알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제가 권하는 거 비타민 C. 제가 B하고 C 꼭 권하잖아요. 비타민 C는 또 이게 얼마나 그 우리 몸에 노폐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 노폐물이라는 것이 피로 물질이고 그 대표 주자가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뇌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을 보호하고 피를 보호하고.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도 뇌 영양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하루에 최소한 8,000ml에서 10,000ml 정도를 권해요. 하루에. 그래서 이걸 수시로. 그 다음에 또 제가 권하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제가 B, C, 마그네슘 이 3종은 거의 모든 연령대,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요목조목 다 있는 거예요. 이 마그네슘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거든요. 이 뇌가 스트레스에 그렇게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뇌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냥 공부도 안 돼 버리고 정신이 나가 버리고 심하면 기절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그냥 그 살기 위해서 어떤 극단의 처방을 하는데요. 그게 딱 기절을 시켜버리는 거래요. 우리 자신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고로 강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 뇌가 그런 자극으로부터 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그런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불을 꺼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차단해 줄 수 있는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거가 또 뇌에 좋은 영양제 아니겠어요? 그게 마그네슘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빼놓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 레시틴이랑
오메가3예요. 이게 뇌 영양제에는 레시틴하고 오메가3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신경이 기름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놀라울 정도로 기름인 게요. 정자, 난자, 생식세포가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신경이 또 기름이거든요. 우리가 위장관이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위가 안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그럴 때 위장약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먹으면 여러분 더 이게 위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린이라는 말이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을 얘기해요. 근데 위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니면 위염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놀랍게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신경을 차단하는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이 오래된 사람이 위장약을 오래 먹으면 정말로 그 위장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장병 치료제는 단기적으로 짧게 먹는 거고 길게 드시는 거 아니다. 특히 위산을 차단하는 약은 위염이 심한 환자들한테 정말 치명적인 약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요, 짧게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길게 평생 먹는다. 대표적인 게 뭐 고지혈증 약, 뭐 혈압약, 당뇨약 있잖아요. 오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웬만하면 그 약에 의지하지 않게끔 자기를 스스로 치료를 해서 그 약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고요.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에 휩쓸리게 돼요. 하여튼 이 신경작용이 하여튼 이게 굉장히 기름이랑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름, 뇌가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뇌를 좋게 하는 게 기름인데요. 그 기름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하고 레시틴이에요. 레시틴, 오메가3. 이게 오메가3는 혈액을 좋게 해가지고 심장병, 이렇게 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도 혈관이 잘 막히니까 오메가3 처방하잖아요. 오메가3랑 아스피린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피가 묽어져서 이렇게 지혈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오메가3를 끊는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스피린을 끊어야지 왜 오메가3를 끊어요? 아스피린을 끊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쨌든 이 오메가3는 피떡을 없애고 혈관을 좀 탄력 있게 해주는 혈관 질환 예방 기능이 있는 그런 식품이기도 하지만 약이기도 하고요. 이게 뇌에는 굉장히 좋은 영양제예요. DHA, EPA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합이 오메가3 조합이잖아요. DHA가 특히 뇌를 좋게 하거든요. 하여튼 DHA, EPA 이거를 그냥 같이 묶어서 오메가3가 굉장히 좋은 뇌 영양제고요. 제가 만든 오메가3 제품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린 RTG가 있고 프리미엄 RTG 오메가3가 있는데, 이 둘 다가 장점이요. 오메가3가 갖는 그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요. 그리고 클린 RTG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말 그대로 깨끗해가지고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 씹어서 먹을 수도 있는 정도라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뇌 영양제로도 굉장히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하여튼 프리미엄 RTG 오메가3, 클린 RTG 오메가3 이런 거 제가 권하고요. 식물성 RTG 오메가3가 지금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식물성 RTG 오메가3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시틴은 뭐냐면, 이 레시틴이 제가 아까 비타민 B가 신경 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이 레시틴은 신경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이게 완전히 우리 몸의 신경을 살려주는 놀라운 기름이고, 게다가 이것도 오메가3랑 약간 기전은 다르지만 우리 몸의 혈전을 없애주는 기특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시틴을 꼭 권하고, 또 이 레시틴하고 오메가3가 둘 다가 우리 몸의 기름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레시틴은 기름이 떡이 져가지고 어떤 기름이 왜 염증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걸 녹여내는 작용이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 아기 낳은 엄마들이 전몸살 하잖아요. 전몸살을 한다라는 게 모유 수유할 때 그 속에 모유가 나오는 유관이 있는데요. 유관.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한 유관이 있는데, 그 관이 모유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떡이 져가지고 막힌 거거든요. 근데 이 레시틴을 먹으면 가느다란 유관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녹여내가지고 이게
그 전몸살을 치료하는 효과가 인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죠. 현대인들은 거의 다 고기, 뭐 기름진 거 우리 많이 먹잖아요. 거의 다 기름 들어간 음식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몸에 염증이 많고 기름독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레시틴 오메가3가 뭐 두루두루 아주 효자 역할을 해줄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뇌 기능에 특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약간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분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고지혈증 약 드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면 그것부터 끊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치매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치매약을 추가 처방받아서 그렇게 드시는데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지혈증 약이 갖는 뇌신경 그 손상 부작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지혈증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진짜로 심각하게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고지혈증 약은 꼭 중간에 쉬는 타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하셔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스스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콜레스테롤의 비밀에 대해서.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게 해버리면요. 사람이 죽어요. 뇌 기능도 다 올스톱 되고요. 여러분 뭐 비타민 D 얘기하시는데 이 뼈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그리고 정자 난자가 다 콜레스테롤이고요. 이 위 기능이 움직이는 이런 내부 장기 이런 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경 작용도 전부 그 전달 물질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약을 먹어서 억제시켜버리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체 기능들이 다 손상된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약은 독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잘 알고 그 약을 그래서 원인이 되는 약의 독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그게 첫 단추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비타민 B, C, 마그네슘 그리고 레시틴, 오메가3 이 5종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면역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이제 집중력, 뇌기능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